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점은 무엇인가? 제가 학교를 16년이나 다녔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한 5학년 정도 중퇴를 해가지고 주식을 했으면은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저는 그냥 진짜 한 그 매년 1000%를 버는 트레이더가 됐었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마크 미너비니의 Trade Like a Stock Market Wizard라는 책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쓴 최고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마크 미너비니가 최고인가?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아마 현존 최강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2021년에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도 했고 97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20년, 21년에 이 학생들이, 미너비니 학생들이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분이 5년간 220%를 번 게 아니라 연복리 220%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수백 배 이상을 벌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마법사 책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시장 마켓 타이밍을 기막히게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00년 5월에 미국 시장이 붕괴될 것도 예측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2021년 11월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매도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계속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하게 마켓 타이밍을 많이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4월 6일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 11월 22일에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 달 후에 장이 팍팍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레미디아에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레미디아가 이 책을 번역을 한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영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번역이 거의 끝나는구나. 와, 그럼 타이밍도 좋네. 대박!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추천사를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AI가 이런 식으로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거죠. 어메이징합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요, 마크 미너비니는 그 본인을 위대한 트레이더로 만든 그 이제 전략과 기술을 나눈다라고 했고요. 이분은 경험이 30년이 넘어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배웠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이분의 지식과 경험을 이제 잘 묶어가지고 초보나 그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들이 따라할 수 있게 엮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플랜,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디시플린, 계속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 지표와 패턴을 썼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위닝 트레이드를 찾았는가, 이런 거를 책에다가 소개를 했다라고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닝 마인드셋, 그러니까 위너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서술을 했다. 예, 그리고 아주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도 그 심리적 그 함정이 빠지거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멘탈하게 터프하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꼭 읽어야 된다. 특히 트레이딩 스킬과 이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조건 이 책을 읽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AI가 이런 식으로 추천사를 써줬습니다.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걸 베끼진 않았고요. 저는 추천사를 좀 다르게 쓰긴 했는데, 야, 이렇게 발달했다니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가 Strategies and Technique, 전략과 기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미너비니는요, 그 투자 이론이 윌리엄 오닐과 흡사합니다. 네, 켄 슬림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윌리엄 오닐이 만든 켄 슬림. 이 내용이 사실 미너비니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C와 A는 분기와 연간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크 미너비니는 그 순이익의 가속화, 엑셀러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분기 20% 성장하고 다음 분기 30%, 그 다음 분기 40% 성장.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인 기업들은 주가도 꺾인다라고 마크 미너비니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퀀터스에도 이 지표가 도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같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오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PB와 PEG 같은 지표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N,
신고가,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S,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상승 잠재력이 높다라는 거죠. S가 서플라이거든요. 주식 수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거죠. 그리고 L, 리더 주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글을 할애를 했습니다. 보통 주가 지수가 이제 오르기 전에 이 리더 주식들이 먼저 오른다라는 거죠. 그 특정 산업의 1위에서 3위 기업이고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는 기업이 리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L이죠. L. 그죠? L. 네. 그리고 I, 기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주가를 올려줘야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개인은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M은요, 시장 얘기거든요. 시장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장에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너비는 그 얘기는 조금 덜 하는 편이고요. 그 대신에 스탠 와인슈타인한테서 배운 성장주의 4단계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스탠 와인슈타인도 시장의 마법사 중에 한 명이고요. 아주 불멸의 책을 쓴 그런 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성장주는 늘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딱 보이지만 당연히 우리는 2단계에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단계 진입하면은 팔아버려야 되는 거고요. 1단계와 4단계는 주식을 가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1단계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은 주식이 횡보를 한다고 해요. 이때는 회사가 좋아 보여도 싸 보여도 절대 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2단계 초기에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150일과 200일 2평 위에 이제 있고, 그리고 150일과 200일 2평 자체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2평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단기 2평이 장기 2평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럴 때 매수를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 있어가지고 주식이 미친 듯이 쫙쫙 올라간 후에 3단계 이제 거래량은 다시 증가를 하는데 이제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가 멈추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2평 아래로 내려오고 이럴 때 있거든요. 자, 이때 팔아라라고 합니다. 4단계는 투자자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어닝 모멘텀도 꺾이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하락하고 가격은 2단계와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쫙쫙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4단계가 꽤 진입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이 되면은 그 주식이 싸 보일 때가 있어요. 퍼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그렇다고 절대로 싸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4단계를 거치고 1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2단계로 들어올 때 이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은 살 때까지 몇 년 동안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AI가 테크니컬 인디케이터와 패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기술적 지표, 그리고 패턴인데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미너비니도 오늘과 비슷하게 컵 with 핸들, 이 패턴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그 전에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트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좀 잠시 쉬어가는 이제 패턴이 바로 이 컵 with 핸들이죠. 추세가 쫙 있는 후에 좀 쉬어갑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적고 변동성은 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컵을 그리고요. 컵을 그린 다음에 핸들이 나오고 핸들을 위로 돌파할 때 이때 들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들어가라라는 거죠. 네, 차트라는 게 저는 솔직히 백테스트가 안 돼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차트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백테스트를 해보면 솔직히 좋은 수익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차트는 모양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모양대로 안 가면은 곧바로 손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컵 with 핸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이 이제 이렇게 쫙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며칠이 지나고 주식이 이렇게 안 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은 얘가 모양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손절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냐면은 모양대로 안 가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모양대로 가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차트가 좋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는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고 상대 강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상대적 모멘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윈닝 마인드 세트에 대해서도 챗 GPT 우리 AI에게 말씀을 했죠. 윈너 마인드 플러스 자세. 참고로 이 책의 1, 2장은 훌륭한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자기계발서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죠. 참고로 이 마크 미너비니는 8학년에 중퇴했습니다. 초졸이에요. 초졸. 중졸도 아니고 초졸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요 학력 미달로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자, 마크 미너비니가 세븐일레븐에 가가지고 저기서 알바하고 싶습니다. 자네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초졸인데요. 어허, 여기 고졸들이 오는데 뭐 초졸? 너 학력 미달이야? 꺼져 임마. 어찌 감히 니 같은 놈이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하고 해? 꺼져 임마. 이렇게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식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주식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딴 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 학력 미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점은 무엇인가? 제가 학교를 16년이나 다녔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한 5학년 정도 중퇴를 해가지고 주식을 했으면은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저는 그냥 진짜 매년 1000%를 버는 트레이더가 됐었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8학년에 중퇴를 했다는 게. 어쨌든 이 사람은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자세를 먼저 가르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무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중제비도 잘 하고 굉장히 묘기를 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무술 선생이 그걸 딱 보더니 어이 마크 일로 와봐. 너 스탠딩 포지션에 들어가 봐. 서는 자세 있잖아요. 서는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사범이 와가지고 아주 갑자기 다리를 탁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너비니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술 사범이 이랬다고 합니다. 야 너는 공중제비는 할지 몰라도 제대로 서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야 기본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거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마크 미너비니한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본기를 중요시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1, 2장에 나오는 얘기가 투자와 인생의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맨 뒤에 나온다라고 데이비드 라이언이 서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영상을 찍었어요. 879번 영상입니다. 그 데이비드 라이언이 당신이 먼저 읽어야 할 내용은 마지막 2장이다. 리스크 관리를 정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데이비드 라이언은 879번 영상에 나오고 이 리스크 관리 영상은 811번 영상에 나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이 마크 미너비니가 시장의 마법사에서 인터뷰를 받을 때 잭 슈베이거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마크, 너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훌륭한 내용이다. 근데 모든 마법사들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 혹시나 다른 말 할 게 없니? 라고 하니까 마크 미너비니가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야, 잭, 당연히 우린데 똑같은 말을 하지. 너 지금 시장의 마법사를 인터뷰하는 거야. 시장의 루저를 인터뷰한 게 아니야. 손절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마법사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마크 미너비니가 한 거죠. 마크 미너비니, 데이비드 라이언, 여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 무엇에, 언제, 어떻게 투자하는가 신의 한 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2단계에 있는 캔 슬림 주도 성장주가 컵 위드 핸들을 돌파를 할 때 사면은 됩니다. 이게 마크 미너비니의 그 핵심 철학이고요. 근데 기술을 배우기 전에 윈너 마인드와 자세를 습득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 이렇게 해도 마크 미너비니도 승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50% 벌 때는 왕창 먹고 깨질 때는 작게 깨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참고로 조만간 번역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추천사를 써서 보냈거든요. 나오면은 꼭 사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온일책과 같이 읽어보세요. 이번 책도 제가 보기에 이번 책도 그렇고 영상도 너무 유익한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